2019년 10월 7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창문 근처를 갔더니요, 냉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서늘하다, 선선하다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쌀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계절이 돌아왔구나. 낮에는 물론 아직까지 햇살이 뜨거우니까 일교차가 그만큼 심해지고, 그럼 결국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죠. 우리 어르신들이 야, 아프면 너만 손해야 라고 하시는 것처럼 몸이 아프면 본인만 고생이고 본인만 손해고 또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2008년도에 A형 간염으로 생사를 오갈 때요. 병원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던 걸까? 왜냐면 이제 그때 병원에서 이제 죽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나 지금껏 뭐 하고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경제적으로는 되게 잘 나갈 때였어요. 근데 그 A형 간염이라는 녀석은 음식을 저 같은 경우는 먹지를 못해서 막 음식 냄새 같은 거 맡고 먹고 싶어 그래서 한 입을 먹는 순간 누가 이렇게 목을 조여서 식도로 넘어가지 못하게 목을 꽉 조이는 것처럼 음식이 식도로 넘어가지 못했고요. 1m를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야, 통장에 돈이 있으면 무엇하고 직장이 빵빵하면 뭐하며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그때 몸이 아픈 만큼 돈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야, 건강하면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내가 돈을 잃었다면 건강만 한다면 다시 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하기만 하다면 뭐 그렇게 떼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행복하게 나름대로의 그 자기만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니까 무엇보다 가장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골골거렸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몸살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라는 오진을 받아서 가족들끼리 맨날 저 보지 않는 곳에서 막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참 어렸을 때,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아프면서 끄지만 저는 골골거리는 게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아플 수도 있지라는 것이 되게 이렇게 그러려니, 그래서 아파도 티를 안 내고 좀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2008년도에 A형 간염을 앓은 다음부터는요, 제가 많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저승 요단강 한번 건너갈 뻔했다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건강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집착하는 정도? 너무 집착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건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의 어떤 증시 상황, 이슈,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체크해야 될 경제 지표들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북미 실무회담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미국이 새로운 뭐를 주고 기대가 있고 이런 얘기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하물며 미국이 제안한 그 무언가를 북한이 받는다 해도 그 다음에 대신에 그러면 니네 북한 핵실험 안 하는지 폐지하는지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줘. 이렇게 계속 감시하고 이런 거 하면, 이런 얘기가 만약에 오간다면 힘들 수도 있다. 제가 이런 얘기 비스무리하게 해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저랑 남자친구랑 이제 이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통화를 했었었는데, 남자친구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 그러니까 북한이 뭐 핵을 뭐 포기하든 뭐 핵을 동결하든 어쨌든 그렇게 미국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해줄 거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 남자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넘게 살더니 미국 사람 다 됐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얘기하면 또 논리적으로 또 싸우자고 달라붙어서 그냥 제가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빠. 막 이렇게 이제 서로 또 이제 둘이 아규를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오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또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면 또 막 또 뭐라고 하길래 제가 가만히 있다가, 오빠는 주식하면 안 되겠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한테 약간 그렇게, 뭔가 한 방 먹일 수 있는 거는 주식 분야거든요. 예, 남자친구가 워낙 예전에 주식해서, 예, 뭐 많이는 안 했지만, 그래도, 야심차게 들어갔던 종목에서, 물론 미국 주식이지만, 뭐 마이너스 90%인가? 하여튼 그렇게 손해봤던 적도 있었고 해서, 최소한 주식에 관련돼서는 제가 좀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오빠는, 주식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는 관점은 딱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의 실무 협상에 대한 이야기만 먼저 전해드리면, 서로 내놓기 굉장히 어려운 카드란 말이에요. 즉, 양보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게 될 거였으면 진작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는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만큼 어려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 어찌 보면 재선에 관련된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의식을 상대방에서도 알고 있다라는 점. 저는 그 이유들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실무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가급적이면 이제 방송을 녹음 안 하니까 컴퓨터도 안 켜려고 예,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이제 이것저것 자료 같은 것들을 잠깐 보는데 좀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뭐 10월 5일 날 북미 실무 협상 뭐 기대감 어쩌고 해서 증권 전문가들이 남북 경협주를 강력하게 추천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냥 힘들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예. 이 지금 상황은요. 이번 주에 중국과 미국과 무역 협상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없었다면, 재선이 아니라 한 뭐 임기 초반이거나 아니면은 뭐 재선을 하지 않겠다, 뭐 뭔가 그런 게 있다면은 저는 약간 관점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북한이라면, 제가 중국이라면 지금 미국이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너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간절한 그 무언가라는 패를 읽혔기 때문에 그런 패를 익히는 순간,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랑 여자랑 뭐 사귀는 사이까지는 안 가도 남자와 여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남자가 여자한테 막 선물 공세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그거? 남자가 간절히 원하는 걸 여자가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자가 저 남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나도 사랑해야지로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좋지만 만약에 상대방 여자가
그런 그 마음을 안다면 마음을 캐치하는 순간 꽃뱀으로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는 게, 알고 있다라는 게, 그리고 알아야 한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패가 달라지거든요. 자, 먼저 10월 4일 금요일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 살펴볼 거고요. 2부에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고민해야 될 많은 이슈들을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4일 금요일 뉴욕 주식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쓰리는 2019년 10월달 증시 멀미약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9월 달에는 정강 후약이에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8월 달에는 7월 달보다는 좀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7월 달은 힘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이제 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의 최대치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빨리 좀 정말 돈다방 미쓰리 카페를 만들든지 뭘 해야지 막 답답한 게, 이게 장중에 뭔가를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게 되게 좀 뭔가 좀 시간은 지금 똑딱똑딱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랬을 때 빨리 어떻게 해드려야 되고,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제가 좀 약간, 좀 속상한데,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하락했죠. 그러나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1%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오늘 10월 7일 우리나라 증시 상승하겠죠. 그러나 또 아마 다시 하락할 겁니다. 10월 달은 변동성 장세입니다. 다우지수가 1.42% 상승해서 26,573포인트, 나스닥이 1.40% 상승해서 7,982포인트, S&P 500이 1.42% 상승해서 2,95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는데요. 마감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네들도 인정을 해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뭐 어찌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기 때문에 10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 지금 미국은요, 지네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이날 발표된, 금요일날 뉴욕 주식시장에서 발표된 고용지표를 보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 실업률이 3.5%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흥분했죠. 멸치 똥 씹는 소리죠. 자, 왜 멸치 똥 씹는 소리인지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선 국제 유가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10월 4일 방송에서 여러분 10월 4일 금요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국제 유가 시장에서 국제 유가는 아마 반등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찌 보면 미쓰리가 되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서 금요일 날 정말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거 보고 와, 미쓰리가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10월 4일 날 국제유가가 상승할 겁니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뭐든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습니다. 어머, 미쓰리가 10월 4일 날 국제유가가 반등한데 제 무슨 뭐 국제유가 무슨 차트 보나 봐. 저 국제유가 차트 안 봐요. 저 죄송하지만 솔직히 야, 국제유가 차트 보는데 어디니? 저 몰라요. 뭐 HTS 어디에 있겠죠. 저는 안 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4일 방송에서 국제유가가 뭐 8거래일 동안 하락했으니까 반등할 건데
상승이 아니라 반등 개념입니다. 반등할 건데 뭐 거기다 대고 이유를 갖다 붙였죠. 뭐 고용지표가 안 나오면 금리를 인하할 거고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좋아질 거고 하다못해 원유 수출이 가동 건수가 전주 대비 감소되면 그 영향으로라도 올라갈 거라고. 제가 왜 그런 메시지를 자꾸 드리냐 하면 그 주식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이나 모든 투자 상품은 그리고 인생 같은 거예요. 너무나 심플한 거거든요.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파시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지금 거꾸로 하고 계세요. 주식이 올라가면 삽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가는 놈이 더 간다고. 가는 말에 다 갈아타라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주식이 빠지면 팔아요. 여러분 이거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주식시장에서 뭐 유동성 장세 이렇게 이럴 때는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세에서는 안 먹히는 거예요. 주식은 하락할 때 사고 상승할 때 파는 거고요. 하락할 때 사야 되는데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이게 최저가라고 최저점이라고 내가 확신이 없으면 몰빵하지 말고 조금 사보는 거예요. 내가 이 가격이 만약에 뭐 마이너스 한 3% 정도 빠졌다. 그러면 나는 이 마이너스 3% 빠진 가격이 이 종목의 오늘의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확신만큼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이 너무 강해서 몰빵을 했어요. 근데 주식이 더 빠져요. 그건 뭐예요? 그 확신이 틀려먹은 거잖아요. 내가 주식을 못 보는구나. 내가 잡은 저점이 아니네. 그럼 그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그 확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인정해가는 거거든요. 제가 국제유가에서 뭐 여러분 10월 4일날 금요일날 국제유가 반등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식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빠지면 한번 사보지 뭐. 오르면 팔지 뭐. 더 올라가서 더 벌 수도 있는데 뭐 난 됐어. 뭐 팔아놓고 난 또 다음 종목 또 기다리지 뭐.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뇌를 분석해 보면 어찌 보면 저는 이러한 그 공식이 그분들의 뉴런 속에 박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제가 돈 많은 분들 많이 만나봤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와 제가 만난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전긍긍해요. 종목이 빠지면 난리가 나요. 이거 왜 빠졌는지 그냥 안절부절 못합니다. 오르면 더 갈 것 같다고 막 삽니다. 저는 그런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본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향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인드로는요.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돈 못 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유가 보세요. 8거래일 동안 하락했어요. 반등하잖아요. 여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미쓰리가 거기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이거죠. 미쓰리가 10월 4일날 국제유가가 반등할 거예요. 근데 아마 글쎄 뭐로 반등했다라는 이유를 달까요? 원유 수축이 가동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고용 지표가 못 나오면 못 나와서 금리를 인하할 거고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좋아질 거고 이런 이유를 달까요? 이거 여러분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종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유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관점만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서 확실하게 잡혀 계신다면 늘 말씀드리죠. 치매 걸리지 않고 나이 먹어서 어찌 보면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는 투자처가 주식이라고요. 자, 그 이유들 중에 미쓰리가 얘기한 게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원유 수축이 가동 건수 전주 대비 3개 감소해서 710개가 됐다.
자, 그리고 사우디 석유 장관이 공식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우리 사우디가 지난번 아람코가 피습당한 이전 수준으로 다 회복이 됐습니다라고 공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 보면 이렇게 공식으로 인정했으니까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사우디가 이제 공습 받기 전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어찌 보면 원유 수축의 가동 건수, 그래봤자 3개 감소했는데, 이 3개 감소한 게 얼만큼 대단한 감소량이라고. 결국 뭐예요? 8거래일 연속 하락함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여러분 주식시장을 좀 심플하게 보자고요. 차트 중에서도 많은 보조지표가 있고 주식에 관련된 많은 수많은 용어가 있지만 저는 솔직히 차트 보조지표, 저는 워낙 차트를 안 보다 보니까요. 보조지표 다 까먹었어요. 밸류에이션 이런 거?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주식은 인간의 저 마음속에 있는 그런 본능에 충실하는 것처럼 저는 주식시장을 되게 심플하게 놓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요. 8월달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549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수출은 0.2% 증가, 수입은 0.5% 증가. 그리고 전월 대비는 8월달 무역 적자가 1.6%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즉 2018년 8월 대비는 7%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 경제지표 좋은 지표입니까? 안 좋은 지표입니까? 안 좋은 지표죠. 적자가 늘어났으니까. 자, 그리고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 제가 고용지표만 간단하게 짚고 2부로 넘어가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9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수 13만 6천 명. 시장 예상은 14만 5천 명이었으나 시장 예상보다 9천 명 줄어든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실업률은 3.5. 이놈의 실업률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증시가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 증시가 난리 난 게 아니죠. 트럼프가 난리가 났었죠. 자, 지난 8월 달까지 고용지표 실업률이 3.7이었는데 무려 0.2%나 줄어들었다. 와, 미국 고용 1969년 12월 이후에 약 50년 만에 최저치다. 자, 그런데 비농업자 고용자 수는 13만 6천 명으로 시장 예상보다 부진했고, 그리고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01달러, 0.04% 오히려 임금 상승률은 감소했습니다. 자, 여러분 9월달 고용지표 이거 잘 나온 걸까요? 실업률 3.5% 이거 잘 나온 걸까요? 제가 이 지표가 잘 나온 게 아니라는 거를 2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감을 잡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실업률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2부에서 전해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이슈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휴일 동안 나왔던 이슈들 간단하게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